잘들 주무셨어요? 오늘 미션 91일 차네요. 와, 작가님도 이제 9일 남았다, 9일. 우리 100일 찍으려면. 애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소유 작가님이시네요, 비타민. 진행할게요. 네. 저는 비타민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게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지금 요거는 어제 닥친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요거는 나의 상황에 지금 대입을 해서 내가 책을 찾아본 건데, 지금 나한테 대면한 일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고 있는 정체된 그런 시간보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실수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후회라는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대처하고 순간순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내가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이거를 말로 풀기는 참 어렵는데, 글로 다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긍정하고는 나는 문제 속에서 언제나 해결점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비타민이라는 내용 자체가 약간 나는 항상 무거운 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80 며칠이 지나도록 내가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 내용은 항상 무거웠던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이런 건데, 조금 이렇게 톡톡 튀는 멘트보다 저는 항상 무거운 걸 찾고 있는 사람인가? 너무 무겁게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문제 속에서 언제나 해결점을 찾는 사람이다. 왜 무거워요? 좋은데. 내가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생각과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무겁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후회라는 키워드와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냥 후회하진 않아요. 물론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는 실수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후회를 잘 안 하고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아쉬움, 미련 이런 게 좀 남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배울 거리를 찾아서 이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또 희망을 갖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평가 이러면 되게 나를 너무 막 철저하게 어떤 계획된 상황 속에 나를 던져놓는 것 같아서 평가라기보다는 지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거 그냥 내 스스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의 일을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적용시켜서 계획하는 것 그런 삶의 자세를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또 소희 작가님이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문장 속에서 나의 주소를 한번 더듬어 보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엄지원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 긍정학원은, 네.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은 오늘도 열심히 오늘 3개의 그림을 봤네요. 3개의 그림을 봤는데, 2개의 그림은 거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선 여자 모델이라는 크리스토퍼 에커스베리 아휴, 어렵네요, 발음이. 네.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거울에 대한
아일랜드 동화 중에 일부라고 하는데 요거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옛날에 마법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첫 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부부가 선물을 뭐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국리 끝에 부부가 각자 자신의 거울을 조금씩 떼어내어서 녹여서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울. 이 거울을 딸에게 줬는데 딸은 부모님이 주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과 사랑에 빠졌어요. 청년의 사랑의 정표로 거울을 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만 봐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청년이 준 거울을 본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경이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록새록 그것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 끄집어내어 주었는데 딸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울이 2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셨던 받았던 낡은 거울을 강물 깊숙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니까 그 거울이 그대로 머리맡에 있더라는 얘기죠. 땅에 묻어도 그래도 그 거울은 나에게 있었고, 그래서 청년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대요. 저는 부끄럽고 구질구질하지만 이 헌 거울만큼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동화인데 참 이거를 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를 키울 때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도 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거울 삼아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도 많이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이 참 가지는 의미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오케이. 좋습니다. 오, 동화로 풀어주는 거울 이야기 너무 좋은데요. 예, 이 거울이 우리의 삶과 비추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각자의 삶에 맞추어서 거울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오늘 메모장.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다.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하루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아요. 자,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 긍정학원을 나는 잘했고, 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써봤는데, 사실 오늘 아침 소유님께서 비타민 문구를,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이 문구가 사실 제 오늘 긍정학원하고 거의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거든요. 어제 그 남편하고 저희 첫째, 둘째랑 학교 운동장 그 맨발 걷기를 했어요. 한 10시 좀 안 됐나? 그 시간에 하면서 이제, 사실 이야기는 집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직장 내에서 했던 뭐 일과 저의 위치와 그리고 현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제 계획이라던가 뭐 어떻게 보면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소유님 비타민 문구를 듣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비타민 몇 알을 먹은 듯한 그런 기분이 아까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제가 이제 곧 50인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특히. 그리고 올해 유난히 또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벌써 저는 내년에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긍정학원을 나는 잘했고 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인 것 같지만 소유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무거워요. 저한테는 요즘이 좀 꼭 사춘기가 왔나 이제. 오춘기. 좀 뭔가 제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뭐 제가 지나온 이 모든 길과 선택과 그런 것들은 저는 뭐 후회 없어요. 저도 후회라는 단어를 뭐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 그럼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오늘 긍정학원을 좀
나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잘했고, 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럼요, 그럼요.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 잘 살아왔던 것만큼의 열정으로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호응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그죠? 또 가족끼리 맨발 걷기를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을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금 김선옥 작가님은 제대로 된 제2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많이 아파하세요. 많이 아파하시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선옥 작가님이 좀 냉철한 판단, 그리고 명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유 작가님의 글이 아주 적절하게 딱 전곡을 찌르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살다 보면 정에 이끌리다 보면요, 안 돼요. 나는 없어요. 정에 이끌리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이제 후회로 남게 되는 상황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러지만 시속이 얼마나 빨라요. 우리 일주일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 빨라요. 그리고 내가 가는 날짜 또한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좀 처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인지 요거를 때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아프고 가슴 아프고 막 정에 이끌리고 그러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나를 훨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옥 작가님이 아파하는 것만큼 좋은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격하게 바라봅니다. 좋아요. 자, 우리 그 다음 작가님 할게요. 하윤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긍정화근을 나는 태풍 속에서도 내 길을 걷는다. 나는 태풍 속에서도 내 길을 걷는다. 나는 태풍 속에서도 내 길을 걷는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제가 벌써 91일 차에 제가 가만히 보는 책을 12권이나 읽었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읽었는데 어머 세상에. 모든 삶은 흐른다. 눈먼 자의 도시. 끝까지 서는 용기. 공부할 권리. 널 괜찮다. 당신에게 말하는. 내 이름은 빨강 원투. 인간 실격. 남아있는 나날. 불편한 편의점. 내 삶에 힘이 되는 멘토의 한마디. 이렇게. 그리고 이 노트가 저는 이렇게 노트를 꽉 채워본 적은 처음이에요. 앞뒤 뒤쪽. 앞쪽에는 명언을 쓰고 뒤쪽에는 우리 비타민을 썼는데 난생 처음 노트의 반을 원래 제가 좀 세심하지 못해갖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한 곳에 모으는 힘이 좀 부족해요. 삶도 그렇지만 노트 필기도 또한 여기 조금 썼다가 또 다른 노트에 썼다가 이런데 이제 한 권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꽉 채웠더라고요. 아, 이런 거 보고 정말 꾸준히 하루하루 이렇게 모아가는 삶들이 정말 무섭구나. 아주 작지만 헤매고 그 과정에서 힘듦이 많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는 노트를 뒤지다 보니까 그렇게 10권의 책을 메모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읽다가만 빨강 2에 보면은 그게 이제, 세밀화가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4명이 있었는데 3명 그 중에 1명을 누가 죽인 거예요. 세밀화가에서 인상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그림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3명의 작가 중에서 누가 범인인지를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카라라는 분이 찾는데 이제 그 말을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말이 변해가는 그 말의 그림이 예전 그림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말을 써놨냐면 말을 이제 관찰을 하는데 말이 다르게 그려졌는 거예요. 말을 다르게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세계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세밀화가에서 인상학파로 넘어가면서 말의 그림 모습이 달랐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걷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한 부분이 글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태풍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힘내세요. 좋습니다. 귀여워요. 오늘 긍정화가. 나는 태풍 속에서도 내 얘기를 듣는다. 우리 작가님들 매일매일 긍정화가 날짜대로 적고 있죠. 나중에 요거를
쭉 다 훑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스스로 봤을 때. 아, 요때 내가 요런 화근도 넣었네. 근데 우리 작가님이 태풍이라는 이야기를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아, 이때 내가 태풍 얘기를 썼네. 이러면서 혼자 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깜찍하네요. 깜찍한 긍정 화근이네. 나는 태풍 속에서도 내 얘기를 듣는다. 태풍이 오지만 나의 글쓰기는 계속된다라는 우리 작가님의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화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보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는 것이 결국은 나의 세상인 거예요. 근데 늘 똑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만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봄으로써 내가 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윤정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입문하셨습니다. 벌써. 입문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고뇌하고 사색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적어주시고요. 또 우리 작가님이 지금 91일 동안 12권의 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7.58, 7.61, 약 일주일이네, 그죠? 일주일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정말 책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들은 뭐 2, 3일,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권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것도 힘들어요. 한 달에 한 권이면 정말 잘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독서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100일 챌린지 미션, 작가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책을 손에서 안 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읽어지는 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들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셔야 됩니다. 꾸준함은 브랜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벌써 브랜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91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아주 예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가님이시네요. 우리 김정희 작가님. 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글을 쓰기 위한 감성 충전 기간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저 흥안리 그 퀵 서비스가 안 되는 걸 빙자하여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댁인데? 네? 흥한이가 우리 시댁인데, 흥한이. 진짜 그래서 갔던 후에 마을 어귀에 네. 배롱나무 꽃이 쫙 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옆집에도 있고 뭐 근처에 찾아보면 요즘 배롱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보랏빛, 분홍빛, 진분홍빛, 하얀색 이렇게 핀 배롱나무 가로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왔다고 그런지 걔들이 다 피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해드리고 꽃을 전해드린 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돌아오면서 나 저 꽃을 꼭 사진으로 담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한쪽견에 그 길이 좁잖아요. 한쪽견에 차를 어디 뭐 비닐하우스인가 그 앞에 세우고는 혼자 막 사진을 찍고 혼자서 막 잠시 소풍 나온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감성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어진 지금 현실의 자연 환경이나 주어진 우리 생활 바운더리는 언제나 같을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마음이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또는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참 다르게 마음에 와닿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유 작가님 전혀 무겁지 않고 귀엽기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유 작가님은 제가 그래도 나이인가 봐, 이게. 그렇게 고민했던 저희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보니 그 또한 지나간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우리 하윤정 선생님 작가님이 봤을 때는 좀 웃기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도 그때 그런 고민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들을 수 있고 저도 그때는 그랬었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것 또한 함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년이 되어서 이은정 작가, 쓰는 사람 이은정. 저는 요즘 에세이를 읽어서 그런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읽고 싶은 챕터를 읽었는데 이분은 마지막 글을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제목이 산타클로스가 필요한 나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마지막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중년이 되어서야 나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기로 했다. 비로소 산타클로스가 필요한 나이가 된 것이다. 착한 마음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요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빛날 때 그때 그 빛이 이정표가 되어 산타클로스가 찾아온다는 의미로 내 삶의 그를 부활시켰다. 먼저 선의를 베풀자.
작은 미소에 감사하자 별것 아닌 걸로 마음을 닦았더니 정말 양말 속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쿠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산타클로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여태 굴뚝 찾아 헤매진 않을 것 같고 혹시 요즘 아이들은 양말이 아닌 휴대폰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자는 걸까?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두 산타클로스를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수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산타크로스가 필요한 나이, 중년이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나에게 산타클로스가 되면 돼요. 매일, 수시로, 짬짬이. 내가 나에게 산타클로스가 된다. 좋습니다. 막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행복해지고. 산타클로스가 필요한 나이는 중년이다. 좋습니다. 주어진 현실 환경 속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훅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스치는 광경처럼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매 순간 관찰하는 마음, 그다음에 관심을 내려놓지 않아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관심 갖는 것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김정희 작가님이 시댁에 다녀오셨다니까 기분이 또 다릅니다. 굉장히 멀었을 건데 김정희 작가님 그 가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30분 넘었지 싶은데 그 먼 거리를 세상에 거기까지 배달을 다녀오셨다니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길도 좁아서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복 받으실 거예요. 킥도 가지 않은 곳까지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좋아요. 오늘 우리가 초반에 좀 사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바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엔딩은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써보겠습니다. 오늘 미션 91일차였네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황순찬 베드로 교수님이 카톨릭 신문에 나온 그 사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 늘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대요. 가볍고 뻔뻔하게. 이 두 개의 단어를 강조를 많이 하고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 두 개의 단어에 집중되어서 이야기가 풀어져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별명이 갑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갑번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나눌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가볍고 뻔뻔하게라는 단어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가볍고 뻔뻔하다라는 뜻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볍다 그러면 이제 무겁지 않다라는 말로 봐야 돼요. 너무 막 오도방정단다, 무게가 없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처리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깃털처럼 가볍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다 완벽하게 성취되어야만 다른 거를 시도할 수 있다는 마음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유연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죠? 너무 FM대로만 이거를 처리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 자체를 또 너무 딱딱하고 무겁게 풀어내려고 하면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유연성이 발휘가 되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뻔뻔하다라는 말은 이제 염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탄력성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네요, 이분이. 이러한 탄력성이 없으면 타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문제를 가져와서 굳이 자신의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뻔뻔하다라는 의미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신 승리가 아니고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검열하고 비판하면서 자존감을 잃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심리학의 화두인 자기 자비,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자세라고도 표현을 하셨네요. 뻔뻔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오늘 미션 91일차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볍고 뻔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션 91일차였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파이팅 합시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귀여우셨어요, 오늘 하윤정 작가님.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